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논쟁거리가 많은 것 같아서 다뤄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트위터에서 영구 퇴출된 결정적 계기가 의회 난입, 이걸 선동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기차게 이번 미국 대선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을 애국자로 표현하고 사실상 의회 난입을 선동하는 글들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미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트위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추가 폭력 선동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사실상 영구 퇴출했습니다. 네, 페이스북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죠?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잠정 무기한 차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 차단을 무기한으로 연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우리 플랫폼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맞서는 폭력적 봉기를 선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황당한 주장을 좀 많이 해서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대선 우편 투표 사기론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의 표가 사라졌다거나 바꿔치기를 당했다라고 하는 등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우편 투표도 하고 투표 당일날 본 투표도 하라고 하면서 1급 중범죄를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도 황당한 주장을 해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사실 확인 필요와 같은 일종의 빨간 딱지를 붙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정계와 언론계에서는 미국 정통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황당한 주장을 기사화하지 않고 외면하자 수천만의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가 SNS를 자신의 주장을 내보내는 창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SNS 계정 폐쇄와 차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네, 트럼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끊기자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에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국가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엄청난 마녀 사냥의 연속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노와 분열,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의회 난입 사태로 촉발된 탄핵 시도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나타내기는 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차단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위터 주가가 확 빠졌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11일 뉴욕 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가 6% 이상 하락하면서 시총이 총 26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가량이 증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는 장중 한때 12% 이상 하락하기도 해서 향후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도 주가가 4%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하락의 이유는 소셜미디어 기업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미국 CNBC는 이들 업체의 주가 급락 배경으로 규제 강화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규제가 엄격해지면 이용자가 줄고 광고 매출도 함께 감소해서 기업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8,800만 팔로워를 거느린 트럼프 계정과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정지시키면서 이용자나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돈도 돈이지만 표현의 자유 이슈로도 큰 논쟁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SNS 계정 폐쇄에 대해서 제드 루벤펠트 미 예일대 교수가 빅테크로부터 헌법을 구하라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계정 폐쇄는 헌법 외에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리바이어던의 부상을 의미한다고 비판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리바이어던은 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거대 바다 괴물로 네. 뭐 어쨌든 임의로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폐쇄해서 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봉쇄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거대 괴물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논란이라는데 그럼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영구 퇴출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와 앙숙이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네.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민간 업체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네. 기자회견에서 메르켈 총리는 선출된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폐쇄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언론의 자유는 법률적인 틀 안에서 제한될 수 있지만 기업의 결정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클레망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 담당 국무장관의 경우에도 충격적이다라고 하면서 네. 그런 결정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아닌 국민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그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도 트위터에 네. 트위터의 계정 정지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우리가 모르는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수용 불가능한 검열 행위라고 적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발니는 그 전 세계 표현 자유의 적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럴 만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뭐 반론도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네. 트위터가 네. 부정확한 정보를 담은 뭐 트럼프의 트윗에 네. 경고 딱지를 붙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네. 계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의 그 트위터 계정 금지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네. 민간 기업이 아니라 뭐 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뭐 요즘 이제 극단적인 여론 양극화와 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기업들은 그 영향력에 걸맞은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게시글을 숨김 처리하거나 네. 뭐 계정을 정기적으로 차단하는 정도였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미국 기업들은 네. 통신품위법 230조를 방패로 삼아왔습니다. 네. 소셜미디어 게시글과 영상 등은 개인의 책임으로 플랫폼 사업자 책임은 아니라는 면책 조항입니다. 네. 이번 의회 난입 사태도 기획에서 실행까지 모두 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됐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수입 때문에 네. 논란이 되는 극단주의자들의 언행을 사실상 눈감아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이제 소셜미디어 기업은 자사 플랫폼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네. 오래 머물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납니다. 네. 지난해 3분기 온라인 광고로 210억 달러, 약 23조 원을 벌어들인 페이스북은 네. 온라인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락해 가던 트위터는 이번 그 트럼프발 선동 정치 때문에 네. 3분기에만 8억 800만 달러, 약 8,800억 원을 온라인 광고로 벌어들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번 사태로 네. 소셜미디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네. 그 소셜미디어의 면책권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네. 폐지론이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인데요. 네. 거대한 영향력에 걸맞는 네. 그 소셜미디어의 사회적인 책임 강화와 함께 네.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 정비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거야말로 운용의 묘가 필요한 일 아닌가 싶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